두 번째로 UPR 회의가 몇 년마다 있는데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지금까지 최초일 겁니다. 2018년 1월 10일 날 최초로 우리 보수 진영, 동성애 반대운동 진영에서 처음으로 UPR 회의 유엔에 보고하기 전에 마지막 회의에 저희를 초대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우리도 강력 항의를 했어요. 왜 한쪽 편만 들고 그쪽 입장만 주장하냐. 그래서 우리 쪽에서 5개 단체가 4개 단체인가 이게 가서 활동을 참여를 했는데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저쪽은 벌써 10몇 차례 회의를 다 해서 보고서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3시간 회의에 언론사 기자들도 일절 카메라 찍지 못하게 딱 차단시켜 놓고 그 안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언론사 기자들도 그냥 카메라나 방송 장비 없이 그냥 듣고 거기서 인터뷰 기사, 거기 내용 기사만 나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왜 우리 쪽은 이야기를 안 듣냐면 보고서를 먼저 낸 쪽에 그 의견을 먼저 듣는 거다고 해서 이게 무슨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질문만 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저는 처음 참석해서 저쪽 입장만 2시간 동안 계속 가서 항의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 쪽에 발언을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내용도 모르면서 왜 우리한테 질문하냐, 우리랑 싸우자는 거냐 막 한바탕 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쪽에서는 이런 내용과 정보 경험이 너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에 국제인권법을 다루는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을 해야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각 종교별로 비상임위원이 이제 올라가 있는데 불교는 남아 있는데 기독교 목숨 없어져 있어요.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비상임위원이라도 우리 동성애 반대운동 진정한 인권을 펴는 우리 쪽에 전문가, 법률 전문가가 인권 전문가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에 너무나 불리한 싸움을 싸고 있다. 이런 것을 아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AP 우리가 많이 애쓰셨죠. 기론평 교수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재앙 교수님 함께 이렇게 싸워서 거리 행진, 과천에서부터 청와대까지 1박 2일 행진도 했고 정말 수없이 싸웠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2018년도에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우리가 이렇게 싸웠는데도 혈서까지 쓰면 싸웠는데도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고 정부 기관의 행정관료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또 전문직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우리 편으로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들을 들어가게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전 스크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취임할 때 2018년 9월 5일 이 취임할 때 정말 그 전날 그 다음 이틀 동안 우리 시민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정도 갖고 강력하게 목소리만 갖고 안 되겠다 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정말 인권의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라는 분이 제가 잘 몰랐다가 그때 검색해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태동시킬 때 사무총장 했던 분이 이 원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규탄하면서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횟수로 4년 동안 거의 날마다 쭉 간 거 2년 동안 이제 쭉 갔고 그 이후로는 이제 시간 줘서 요일별로 가서 여러 가지 기자회견, 집회, 1인 시위를 계속 해갔는데 그 하단에 있는 사진은 제가 어떤 요일을 정할 때 뒤늦게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손님과 함께 나온 거예요. 제가 없는 줄 알고 시간을 좀 늦게 갔는데 뒤늦게 이제 저한테 발각됐죠.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했고 또 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할 때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면담 요청을 해서 혐오 차별 대응 팀장과 한번 인터뷰했고 또 이슬람 문제 갖고 할 때 그 담당자랑 또 여러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또 전문가 박성재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가서 또 함께 우리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정말 국가인권위는 악의 축입니다.
아직도 이거 멈추면 안 되고 잠시 제가 중단한 것뿐이고 어느 시민단체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거 중단하면 안 된다. 제가 다른 것으로 지금 바빠갖고 못 가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도 계속 평등법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압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유엔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2018년도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정부 때 갑자기 25인에 대한 박해와 마찬가지 25인을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선 분들을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프레임을 씌웠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저 기준이 뭐냐? 당시에 보수 우파라고 하는 저쪽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보수 유튜버를 다 제거시키기 위해서 기준점으로 유튜브에 1000명 이상의 조회수가 있는 동성애 반대 운동가들 다 수색해 했어요. 그러니까 25명이 검색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가 활동을 많이 했지만 유튜브는 활동을 적었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제가 1000명 이상의 조회수 나온 그 영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명단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게 저는 프리롤을 부여받은 거죠. 자유롭게 우리가 한겨레 앞에 가서 강력한 집회를 하고 1인 시위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자, 전날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통 한겨레, 한경호라고 그래서 경향, 오마이뉴스 이런 식으로 같은 논조의 기사, 그거를 이어받아서 연결되는 것이 기독교의 뉴스앤주의. 자, 그런데 당일날 우리 기독교 언론도 왔지만 오마이뉴스 기자가 왔어요. 저한테 인사하더니 취재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시라고. 저는 뭐 반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11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100명 이상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100명 정도가. 그런데 그 기자회견 끝나고 12시쯤 넘으니까 기사가 뜬 걸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기자회견 끝나고 오마이뉴스 기자가 기사를 올린 거에 우리 집회 사진이 8장이 올라가 있으면 장문의 기사가 올라온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어도 사진 한 장에다가 그냥 코멘트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인데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것을 프레임으로 본 거죠. 그래서 동성애 반대 운동의 공격, 동성애 반대 운동가들에 대한 공격뿐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박해 운동이라고 제가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그걸 포스팅도 페이스북에도 했고 또 제가 포스팅한 걸 한겨레 기자가 인용해서 또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결국에는 한국교회 전체를 말살하겠다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제조 공장은 오히려 한겨레고 한겨레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우리 기독교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동성애 반대운동 진영은 물론이고 자 그래서 강력하게 응징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속보가 뜨기 시작했어요. 긴급 속보로 뜨는데 방통위원장이 긴급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시간 그 날짜였던 거예요. 저는 모르고 그날 정했는데 그 당일날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때였어요. 제가 깜짝 놀라고 등짝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 그날 안 했으면 우리 진영은 괴멸됐습니다. 정부의 한 개 부서가 발표해도 심각한데 여러 부처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영이 괴멸될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강력하게 가고 그 당시 양상호 사장을 강력 규탄하면서 나오라. 제가 1인 시위하니까 한겨레 기자들 밥 먹으러 제대로 못 내려올 정도로 위압감을 느꼈을 거예요. 저희가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그때 한국교회 수호결사대를 결성해서 한국교회가 핍박받는 구조로 프레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며칠 후에 민언론에서도 우리도 가짜뉴스 탄압을 반대한다.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정권 바뀌면 모든 좌파 시민단체, 동성애 옹호단체 다 쓸어버리겠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제가 엄포를 놨어요. 그러니까 저쪽 진영에서도 불리하게 느낀 거죠. 이 싸움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동성애 단체들을 잡아서 보수 진영을 괴멸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정권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자들이 감지하고 그냥 가짜뉴스 문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거기 연루된 분들이 소송에 대해 있어서 뭐 이기고 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별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적 트로이 목마와 같이 악역을 감당하는 뉴스엔조이 똑같이 기사를 공유하고 있어요. 한경우랑.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 기자회견, 집회, 1인 시위, 골목 안에 있는 뉴스엔조이에 가서 강력하게 응징해서 기사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악의적인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압력을 거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다고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압력을 할 때 그들도 양심이 있고 자기들도 객관적으로 이건 무리다 싶으면 잘못된 그러한 어거지 기사는 쓰지 않게 되게 되는 것이죠. 서울교육청에서 또 교과서 문제 많은 학부모 단체들이 하는 거 저도 끊임없이 함께 동참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정치 방역이라는 부분 편향적인 시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정치적인 데이터를 갖고 정치적인 시각에서 과학적인 방역이 아닌 시각으로서 잘못 정책을 쓰고 기독교만 유별나게 다른 종교는 대규모 집회, 행사 다 하면서도 기독교만 박해하고 기독교 예배만 다 통제하는 이런 잘못된 상황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할 때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은 모든 메이저 언론 다 보도를 했습니다. 자, 국방부의 문제, 참 안타까운 문제. 여기서 이거 문제만 갖고 한참 걸릴 텐데 우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연관된 문제 많아요. 변희수 하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잘못된 법이 사법 적극주의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법무부가 항소를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항소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처럼 확정돼 버린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이런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현장을 가서 우리가 싸워서 목소리를 내고 국방부에서 제가 공식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절대로 그렇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또 변희수 하사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판결이 또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문제. 계속 관심